신입생 설명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프라이드 J 여학원 원장 김지윤입니다. 보통 10월 정도가 되면 한 해 동안 아이들의 학습 방향을 검토해보고 새로운 전략을 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학습법의 교정이나 학원 이동 등을 고려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기존 학습에 대한 검토와 방향 수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편에서는 저희 학원에 대한 소개보다는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경험하고 공감할 만한 기준을 학부모님들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면 학원 이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거의 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감은 보통 추상적일 때가 많죠. 그렇다 보니 저도 많은 학부모님들과 실제 상담을 해보면 안타까움을 마주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추상적인 감에 의존해 아이들의 학습 방향과 학원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다수의 학부모님들이 그저 무언가 변화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저 학원을 한번 옮길 때가 된 것 같아서 남들은 이렇게 저렇게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없이 학원을 옮기고 싶어서 이유를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토탈 솔루션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한 학원을 초등 과정 내내 다니는 학생 매우 드뭅니다. 물론 저희도 2010년 3월 첫 오픈을 하고 중학교 3학년까지 쭉 다녀서 지금은 대학생이 된 졸업생이 있긴 하지만 학원이 얼마나 잘 가르치고 관리하느냐와는 별개로 이러한 선택이 학부모님들의 중고 집단에서는 현명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아는 누군가가 다닌다더라, 유명한 선생님이 왔다더라 등의 정보를 들으면 안 그래도 연말에 싱숭생숭한 마음이 흔들리죠. 우리 아이가 그 학원에 가면 바로 공부를 잘하게 될 것 같지만 학부모 여러분께서 그런 정보를 선별하실 때 분명한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정보는 고급 정보 혹은 찌라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질은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준이 없는 잦은 학원 이동은 이득은 없고 손해만 가득합니다. 레벨 테스트 신청, 테스트 준비부터 컨디션 조절, 결과에 대한 부담 등등 학불의 여부를 떠나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높이고 피로만 가중시킵니다. 부모님들도 피곤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과연 내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도 마다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의심이 과연 합리적인지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갖고 또 어떠한 기준으로 학원을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목표부터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과 영어로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학부모님들이 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결국 등급과 순위가 정해져 있는 입시 교육이라는 큰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는 결과적으로 이 입시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의 등급과 순위를 더 효율적으로 높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님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벌써부터 입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 대답은 yes입니다.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깊게 파기 위해 넓게 파기 시작했다. 초등 저학년은 여기저기 땅을 파보는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넓게 파야 이후에도 이어지죠. 운동선수들이 기술이나 테크닉을 익히기 전에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처럼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끈기와 노력, 목표 달성 후의 깨달음 등을 알아가는 시기인 것이죠. 그렇게 기초 체력이 뒷받침된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테크닉을 붙일 수 있듯 초등 저학년도 추후에 고등 입시, 대학 입시 등의 영어 학습을 더 깊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후반부에는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의 시기별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입시 준비는 모두 다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이의 특출난 재능으로 입시가 필요하지 않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장래를 그릴 수도 있고 대학만이 살 길이고 학벌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입시를 목표로 하는 것일까요? 해답은 우리 부모가 살아온 경험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땡땡대학교 땡땡학과 누구누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첫째, 편했습니다. 굳이 자존감을 뽐내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성실한지 혹은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경험을 직접 해보셨거나 주변에서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고졸이거나 지방대를 나왔어도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한 문장으로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둘째, 단단해졌습니다. 학벌로 순위 나누기를 그만해야 한다, 서울대를 없애야 한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벌이라는 건 어쩌다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노력과 자기관리, 희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입시의 과정을 이겨내며 자녀들 스스로가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노력에도 메모리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순수하게 불타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사람은 다시 또 기회가 왔을 때 혹은 위기가 왔을 때 이 노력을 꺼내 쓰기 쉽죠. 한번 해봤으니까요.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고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다 중퇴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요약하자면 예체능 쪽에 특수한 재능을 보여 일찌감치 다른 목표를 찾은 학생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의 모두 입시를 해야만 합니다. 가능하다면 제대로요.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편해지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초등부부터 학년별, 기간별, 세부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어떤 기준으로 아이들의 학습을 바라보아야 올바른 것일까요? 학습. 학습이라는 두 글자를 파헤쳐 볼까요? 학, 배워서, 습, 익혀야 한다. 배우는 것은 이렇게 학과 습 두 가지 구조가 완성되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선생님이 왔다더라는 배우는 것, 즉 학에 집중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잘 배우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배우는 것만으로는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학만으로 성과가 난다면 수만 명이 듣는 일타 강사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다 성과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습,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것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연습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원은 잘 가르친 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익히는 과정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학생, 학원, 학부모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수하게 공교육만에 의존해서 대학을 갔다는 스토리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전설과도 같습니다. 너무 식상한 이야기죠? 이제는 부모가 더 이상 양육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흡수하고 해석하여 아이들의 적성을 살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매니저가 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다니지 말고 아이들이 잘 익힐 수 있는 관리가 튼실한 학원을 골라야 합니다. 용은 부모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용이 아니라면 개천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학습을 통해 내 아이의 것을 만드는 학원의 특징. 첫째, 학습에 도움되는 학원은 학생에게 수업 준비를 요구합니다. 수업 준비는 학생에게 최소한의 기반 지식과 노력, 마음 자세를 갖게 합니다. 수업 준비는 숙제의 형태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복습만이 아니라 예습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학원은 수업을 선생님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학생의 참여로 진행해 나갑니다. 듣기만 한다면 수업을 갈 필요가 없이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제대로 된 학원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체크하고 매 순간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예측하고 확인합니다. 셋째,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학원은 끊임없이 숙제의 완성도에 대한 관리와 채찍질을 합니다. 무난한 숙제, 무난한 성적으로는 발전이 없습니다. 전달과 이번 달이 달라야 하고 내년이 달라야 합니다. 난이도의 변화 없이 반복적인 숙제를 한다면 아이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넷째, 학습에 도움되는 학원은 공부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원 환경이 청결하고 조용하며 학생들이 항시 공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숙제에 대한 자습, 시험 공부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공간이 있고 질문을 답해줄 선생님이 항시 있어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초등부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서 세부적인 목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공부 경험을 쌓는 시기입니다. 일반 유치원에서 영어 유치원 사이에 고민했던 날들에 대한 후회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유치원은 노출의 시기입니다. 재미있는 영어 활동을 학생이 즐겼다면 그걸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문화를 조금이라도 느껴봤다면 그걸로 만족해야 합니다. 영유 혹은 영재원 졸업이 초등부 과정에서 좋은 성적과 공부 습관을 보장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등부에서는 공부 습관을 조금씩 잡아가야 합니다. 즉흥성이 창의력으로 해석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몰입이 집중력으로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스피치를 잘하고 레고를 몇 시간 조립한다고 아이가 창의적이고 집중력이 뛰어난 아이는 아닙니다. 공부는 다릅니다. ESL이란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약자로 영어를 모국어처럼 편하게 두 번째 언어로 사용하는 환경을 뜻합니다. 반면 EFL은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로서 영어는 학습해야 하는 제2 외국어인 환경을 뜻합니다. 한국은 이중 언어 교육 환경이 아닙니다. 영어는 명확하게 외국어입니다. ESL 환경이 아닌 EFL 환경에서 영어를 효과적으로 경험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고 예측 가능한 시험과 과제의 반복으로 인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재미는 말 그대로 하하호호 웃음이 나오는 내용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챌린징한 환경을 이겨내는 성취감에서 옵니다. 이러한 성취감이 다시 더 도전하게 만들고 이것이 선순환적으로 반복이 되면 주도적인 학습이 완성됩니다. 쉽게 말해 머리 쓰는 법,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법,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고학년 때 공부 능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공부 능력을 쌓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예비 중학생이라는 핑계로 과한 중고등 과정 선행에 집중합니다. 중등 과정의 중간 기말고사는 무시무시한 불안감을 조장하며 이에 대한 고급 정보나 스킬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학원을 선택하지 않기 바랍니다. 중학교 3학년 진도까지 5, 6학년 때 끝내준다는 학원들의 광고를 보면 엄마인 저도 솔깃합니다. 미리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한 번이라도 훑은 것이 중학교 들어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중학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능력과 노력이 부족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배운 적이 없어서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이 있겠습니까? 공부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이며 능력은 저학년 그대로인데 고급 정보만 넣어줘봐야 지식이 될 리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 까먹게 되고 막상 중학교 시험 공부하는 모습과 성적을 보면 노력과 시간의 낭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중학교 때 스스로 성적을 낼 수 있는 공부 능력 함양이 목표입니다. 과한 선행보다는 꼼꼼하게 학습을 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과제를 수행, 실현하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준비가 되셨나요? 공교육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 시장에서 사교육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바르고 옳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꼭 저희 학원으로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학원과 강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보다 다른 학원이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의 전체적인 실력은 얼마나 아이들을 잘 배우게 하느냐에 있지 않고 잘 익히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님들이 원하는 학습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원이 아니라 학습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번 시즌에도 현명한 선택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이상 프라이드데이 학습원 원장 김지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예전처럼 설명회를 통해 만나 뵙지 못하기에 저희가 설명회를 영상 3부에 나눠 준비했습니다. 이번 1부는 학원을 옮기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팁과 가이드라인,
다음 2부는 저희 학원의 교육과정, 그리고 3부는 입학시험과 과정에 대한 영상입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 프라이드 J 교육과정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